안녕하세요. 그리다 무비입니다.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는데요. 제가 올 겨울을 화끈하게 만들어줄 강렬한 액션, 스릴러 무비를 추려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영화,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12번째 작품 더 킬러입니다. 영화 더 킬러는 프랑스의 소설가 알렉시스 놀렌트의 그래픽 노블을 영화화한 작품으로 냉혹하고 완벽주의적인 암살자의 삶과 고뇌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감독은 데이비드 핀처로 세븐, 조디악, 소셜 네트워크, 나를 찾아줘 등의 명작을 만든 장인입니다. 핀처는 스릴러 장르에서 탁월한 연출력과 디테일에 대한 집착을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긴장감과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이번 영화에서도 핀처의 시그니처 스타일과 사운드 디자인이 돋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화의 주연은 마이클 패스벤더로 엑스맨 시리즈, 쉐임, 노예 12년, 어쌔신 크리드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은 배우입니다. 패스벤더는 이름 없는 암살자 크리스천 역을 맡아 그의 냉혹함과 고독함,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는 변화를 강렬하게 표현합니다. 패스벤더와 핀처의 콜라보레이션은 영화 팬들에게 큰 호기심을 자아냅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리스천은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 없이 주어진 일에 대해 체계적으로 사람을 죽여나가는 암살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크리스천은 정신이 쇠약해진 후 서서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휴식을 취하고 싶어 멕시코에 가려 하지만 고객들은 계속 그에게 일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크리스천은 국제적인 추격전에 뛰어들게 되고 결정적인 순간 아슬아슬하게 타깃을 놓치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면서 고용주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한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영화의 등장인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리스천 외에도 틸다 스윈튼, 알리스 하워드, 찰리 파넬, 캐리 오멜리 등이 조연으로 출연합니다. 틸다 스윈튼은 크리스천의 친구이자 후원자인 마틴의 역을 맡아 그녀만이 알고 있는 크리스천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알리스 하워드는 경찰관 역할로 크리스천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그와 대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찰리 파넬은 콜롬비아 마피아 리더로 크리스천에게 일을 주면서도 그를 배신하려는 역할을 합니다. 캐리 오멜리는 크리스천의 동료 암살자로 그와 함께 일하면서도 그를 경쟁자로 여기는 역할을 합니다. 영화 더 킬러는 암살자의 삶과 고뇌를 그린 스릴러 영화로 데이비드 핀처 감독과 마이클 패스벤더 주연의 조합이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제80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었으며 10월 25일 극장 개봉, 11월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스트리밍 될 예정입니다. 한효주가 첫 액션 연기를 선보인 독전2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영화 독전2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독전2는 2018년에 개봉한 독전의 속편으로 마약 시장을 뒤흔든 의문의 인물 이 선생의 정체와 그를 둘러싼 인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감독은 백종열이며 조진웅, 차승원, 한효주, 오승훈 등이 출연했습니다. 한편 전편에서 라격을 맡았던 유준열의 참여가 불발되면서 제작진은 오디션을 통해 새로운 배우 오승훈을 캐스팅했습니다. 또한 전편에서 보령 역을 맡았던 진소연도 검토 단계에서 하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전2는 전작보다 더욱 스케일이 커지고 스토리가 복잡해지고 액션도 더욱 화려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영화의 핵심인 인간 드라마와 사회 비판은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독전2 예고편을 통해 몇몇 장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영화는 전작의 결말에서 서로 총을 겨누는 장면, 그 일이 생기기 30일 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여전히 마약 조직의 보스 이 선생은 신원을 숨기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최상급 원료를 구입하여 한국으로 밀수하려고 합니다. 조원호는 계속 수사를 이어나가는 모습이네요. 전작에서 이 선생을 잡기 위해 함께 조원호의 수사를 도왔던 서영락은 이 선생의 조직에 잠입하여 이 선생과 찾으며 큰 칼과 마주하는데 요 큰 칼은 이 선생의 정체를 아는 유일한 인물로 보입니다. 한편 전작에서 이 선생을 사칭하다 크게 다친 브라이언은 휠체어를 타고 나오며 후유증이 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눈빛에는 도끼가 가득해 보입니다. 독전2는 한국형 범죄 액션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는 장르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도를 해냈습니다. 독전2는 과거로 회귀해 빈틈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효주가 맡은 큰칼 역할도 색다르고 도전적인 캐스팅이었습니다. 한효주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영화의 분위기를 휘어잡는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차승원이 맡은 브라이언 역할도 광기와 유머를 잘 섞어낸 캐릭터였습니다. 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마약 조직의 보스 이 선생의 신원이 이번 편에서는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 선생은 영화 속에서 여러 번 언급되고 목소리도 들리지만 얼굴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관객에게 이 선생이 누구일지에 대한 궁금증과 긴장감을 유발합니다. 또한 영화는 마약 중독자들의 삶과 고통을 솔직하게 그려냈습니다. 마약 중독자들은 마약에 빠져서 인간다운 삶을 잃어버린 캐릭터들입니다. 그들은 마약을 끊으려고 애쓰지만 결국엔 다시 빠져들게 됩니다. 영화는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애잔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영화는 액션 장면도 훌륭하게 연출했습니다. 영화에는 밀림 총격전,
자동차 추격, 총격전, 나이프 싸움 등 다양한 액션 장면이 등장합니다. 영화 독전2는 넷플릭스에서 11월 17일 공개됩니다. 전종서 주연의 발레리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영화 발레리나입니다. 발레리나는 경호원 출신의 옥주가 자신의 소중한 친구 미니를 죽음으로 몰아간 최프로를 쫓으며 펼쳐지는 감성 액션 복수극입니다. 이 영화는 억울하게 죽은 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한 전직 경호원의 복수 이야기입니다. 발레리나의 주연은 전종서, 김지훈, 박유림이 맡았습니다. 전종서는 옥주 역을, 김지훈은 최프로 역을, 박유림은 미니 역을 연기합니다. 신세휘, 박형수, 김영욱, 주현, 장현주 등 배우들이 조연으로 출연합니다. 또한 그레이가 음악 감독을 맡았습니다. 발레리나의 감독은 이충현입니다. 이충현 감독은 지난 2015년 단편영화 몸값으로 제33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와 제15회 미장센 영화제 등에 수상한 바 있으며 2020년에는 넷플릭스 영화 콜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충현 감독은 발레리나를 통해 연인인 전종서와 전작콜에 이어 두 번째 작품을 함께 호흡을 맞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충현 감독은 발레리나의 시나리오 단계부터 전종서와 함께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독은 전종서가 영리하고 동물적인 배우라고 칭찬하며 촬영할 때도 크게 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감독은 발레리나가 단순한 서사를 갖고 있는 복수극이지만 그 안에서 여러가지 테마와 메시지를 담아내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몸과 존엄성, 사랑과 우정, 정의와 악 등에 대한 고민과 질문을 드러내고자 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 대한 감상평은 살펴보겠습니다. 발레리나는 스타일리시하고 스릴 넘치는 액션 장면과 감동적인 스토리가 어우러진 작품입니다. 전종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경호원으로 변신하며 화려한 액션 실력을 선보입니다. 김지훈은 냉혹하고 잔인한 최프로로서 전종서와 대립하는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합니다. 박유림은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미니로서 전종서의 운명적인 사랑을 그려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캐릭터들이 영화에 생동감을 더해줍니다. 이충현 감독은 전작콜에서 보여준 감각적인 연출력과 시나리오 구성력을 이번 작품에서도 잘 발휘합니다. 영화는 긴장감과 감동을 오가며 관객의 몰입도를 높여줍니다. 발레리나는 2023년 10월 6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어 공개 3일 만에 62개국 톱10 성 및 글로벌 3위를 기록하며 순항 중입니다. 남주혁 주연의 비질란테입니다. 디즈니 플러스 비질란테는 한국형 다크 히어로를 그린 액션 스릴러 시리즈입니다. 비질란테는 웹툰을 드라마화한 것으로 원작은 CRG와 김규삼 작가가 연재한 동명의 웹툰입니다. 웹툰에서는 법망을 피한 범죄자들을 직접 심판하는 자경단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원작은 조두순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회적 이슈를 모티브로 하여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드라마는 원작의 세계관과 캐릭터를 충실히 재현하면서도 더욱 깊이 있는 스토리와 감각적인 연출로 시청자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드라마의 감독은 최정열이 맡았습니다. 최정열 감독은 죽여주는 여자, 반드시 잡는다, 두 번째 20살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연출해왔으며 최정열 감독은 비질란테에서도 법과 정의, 그리고 영웅이라는 주제에 대해 독창적인 해석을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드라마의 출연진은 남주혁, 유지태, 이준혁, 김소진으로 인기와 실력을 겸비한 배우들입니다. 남주혁은 낮에는 법을 수호하는 모범 경찰대생이지만 밤이면 법망을 피한 범죄자들을 직접 심판하는 비질란테로 살아가는 김지용 역을 맡았습니다. 남주혁은 눈이 부시게, 스타트업, 25, 21 등 다양한 작품에서 매력적인 연기력을 보여줬으며 군입대 전 마지막 작품으로 이번에도 색다른 변신을 선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유지태는 광역수사대 수사팀장으로 비질란테를 잡기 위해 나서는 조헌 역을 맡았습니다. 유지태는 올드보이, 종이의 집, 굿와이프 등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캐릭터를 연기해왔으며 이번에도 남주혁과 치열한 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준혁은 DK그룹의 부회장이면서 비질란테의 설계자인 조광욱 역을 맡았습니다. 이준혁은 비밀의 숲, 범죄도시 3, 신과 함께 등에서 뛰어난 연기력과 다양한 매력을 발산해왔으며 이번에도 신비롭고 복잡한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소진은 비질란테를 처음으로 취재해서 세상에 알린 방송기자인 최미려 역을 맡았습니다. 김소진은 남산의 부장들, 모가디슈, 비상선언 등에서 비중 있는 주조연으로 출연하며 이번에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 비질란테 보도에 몰두하는 인물을 연기할 것입니다. 드라마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지용은 부모의 원수를 찾겠다는 생각으로 경찰대에 입학한 그는 주말마다 범죄자를 심판합니다. 그러던 중 그의 행적을 쫓는 광역수사대 수사팀장 조헌과 마주치게 되고 두 사람은 치열한 추격전을 벌입니다. 한편 김지용의 자경단 활동을 취재하는 방송기자인 최미려와 비질란테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기어 패장 조광욱이 등장하며 점차 커지는 사건에 대한 기대감을 조성합니다. 비질란테는 현실과 가상이 뒤섞인 세계에서 법과 정의, 그리고 영웅이라는 개념에 대해 질문하고 도전하는 드라마입니다. 낮과 밤,
경찰과 범죄자, 영웅과 악당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분을 넘어서는 캐릭터들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충격과 공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드라마는 강렬하고 스타일리시한 액션 장면과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 흐름으로 몰입도를 높여줄 것이며 출연진들의 카리스마와 연기력은 드라마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비질란테는 한국형 다크 히어로의 탄생을 알리는 드라마로 11월 8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됩니다. 장항준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오픈 더 도어입니다. 오늘은 10월 25일 개봉하는 영화 오픈 더 도어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미국 뉴저지 한인 세탁소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미스터리 심리 스릴러 영화로 장항준 감독이 연출하고 방송인 송은이가 처음으로 제작에 참여한 작품입니다. 주연 배우로는 이순원, 서영주, 김수진이 출연했습니다. 장항준 감독은 2002년 영화와 라이터를 켜라로 데뷔하였고 불어라 봄바람, 기억의 밤 등의 장르 영화를 연출하며 연출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시간 역순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독특한 구성과 카메라 워크로 관객의 긴장감과 호기심을 유발합니다. 유튜브 채널 비보TV를 운영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송은이는 이번 영화에서 제작자로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송은이는 한 방송에 출연해 오픈 더 도어의 제작자로 참여하게 된 계기로 장항준 감독의 시나리오를 꼽으며 장항준 감독의 시나리오를 읽고서 김은희 작가가 대작해준 거 아니냐고 의심을 했다 며 어스레를 떨기도 하였습니다. 주연 배우들은 모두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들로 이번 영화에서도 강렬한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이순원은 문석이라는 복잡한 캐릭터를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문석은 치훈의 매형이자 윤주의 남편으로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인물입니다. 이순원은 이전에 645, 방과 후 전쟁 활동 등의 작품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서영주는 치훈 역을 맡았습니다. 치훈은 엄마를 죽인 살인범이라고 자백하는 인물로 그의 고백이 가족의 비밀을 드러내게 됩니다. 서영주는 구미호전 1938, 국민사형 투표 등의 드라마에서의 연기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김수진은 윤주 역을 맡았습니다. 윤주는 문석의 아내이자 치훈의 누나로 가족의 위기에 처한 인물입니다. 김수진은 최근 대행사, 구미호전 1938 등의 드라마에서 활약했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7년 전 한인 세탁소에서 엄마를 죽인 살인범이라고 자백하는 한 남자가 있다. 그는 치훈이고 그의 매형 문석은 그의 고백을 듣고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영화는 시간 역순으로 이 가족의 비밀과 욕망을 하나씩 풀어나간다. 치훈과 문석은 어릴 때부터 친구이자 형제처럼 지냈고 문석은 치훈의 누나 윤주와 결혼했다. 하지만 윤주 부부는 사업에 실패하고 엄마는 위암 말기 진단을 받는다. 그리고 한날의 비극이 이 가족을 찾는다. 오픈 더 도어에서는 장항준 감독의 특기인 썰풀기가 잘 드러납니다. 이미 범인과 살인 고백이 드러난 후에도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영화는 5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막마다 새로운 정보와 반전이 있습니다. 또한 배우들의 연기가 훌륭합니다. 이순원은 문석이라는 복잡한 캐릭터를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서영주는 치훈의 감정 변화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김수진은 윤주의 욕망과 고통을 잘 전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화 오픈 더 도어는 인간의 욕망과 비극에 대해 다룬 작품입니다. 장항준 감독과 송은이 제작자가 함께한 첫 영화로서 의미가 있으며 배우들의 연기도 인상적입니다. 미스터리 심리 스릴러 오픈 더 도어는 10월 25일 개봉 예정입니다. 화끈하게 쓸어버린다. 익스펜더블 4입니다. 오늘은 10월 18일 개봉한 영화 익스펜더블 4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9년 만에 컴백한 액션 블록버스터로 제이슨 스타뎀을 새로운 리더로 맞이하고 실베스터 스텔론, 메간 폭스 등 화려한 캐스팅으로 무장했습니다. 시리즈 사상 최대 제작비 1,300억 원을 투입한 이번 작품은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국제 테러 조직 크라이미어가 세계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익스펜더블스 팀이 펼치는 화끈한 액션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창작 배경은 익스펜더블 시리즈의 성공에 힘입어 제작된 것입니다. 익스펜더블 시리즈는 2010년부터 시작된 액션 영화로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액션 스타들이 한데 모여 뛰어난 실력과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시리즈는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작들은 모두 박스오피스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익스펜더블 4는 9년 만에 돌아온 것으로 팬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았습니다. 이 영화의 배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이슨 스타뎀은 익스펜더블스 팀의 새로운 리더로 뛰어난 전투 기술과 지능을 갖춘 존 리입니다. 실베스터 스텔론은 익스펜더블스 팀의 창시자이자 절 리더인 바니 로스입니다. 메간 폭스는 익스펜더블스 팀의 새로운 멤버로 해커와 정보원으로 활약하는 미아입니다. 그 외에도 돌프 룬드그렌, 랜디 커투어, 50센트, 토니자, 이코 우웨이스, 앤디 가르시아 등 다양한 배우들이 출연합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와 등장인물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익스펜더블스 팀은 CIA의 요청으로 핵무기를 운반하는 화물선을 탈취하는 작전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작전 중에 의문의 남자가 나타나 핵무기를 빼돌리고 익스펜더블스 팀의 일부 멤버를 납치합니다. 그 남자는 바로 국제 테러 조직 크라이미어의 수장인 닉 나우스입니다. 닉 나우스는 핵무기를 이용해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며 익스펜더블스 팀과도 오래된 감정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 리는 바니 로스와 함께 새로운 멤버들을 모아 닉 나우스의 음모를 저지하고 납치된 동료들을 구출하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그러나 닉 나우스는 익스펜더블스 팀의 약점을 잘 알고 있으며 그들을 위협하고 유혹하며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익스펜더블스 팀은 자신들의 신념과 우정을 지키며 세계 평화를 위해 최후의 전투에 돌입합니다. 이 영화는 액션 장르의 팬들에게 적극 추천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제이슨 스타뎀의 역대급 액션은 물론 다른 배우들의 개성과 매력도 빛나는 영화입니다. 영화에는 총격전, 폭발, 추격전, 격투 등 다양한 액션 장면이 가득하며 시리즈 팬들에게는 익숙하고 친근한 캐릭터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영화는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선사하며 익스펜더블스 팀의 우정과 희생정신을 강조합니다. 화끈한 액션을 기대하신다면 이번 주말 익스펜더블4 어떠신가요? 워너브라더스 100주년 기념 재개봉한 조커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영화는 조커입니다. 영화 조커는 2023년 11월 1일 워너브라더스 100주년을 기념하여 재개봉할 예정인 스릴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DC 코믹스의 인기 캐릭터인 배트맨의 대적인 조커의 기원을 다룬 작품으로 감독은 토드 필립스, 주연은 호아킨 피닉스가 맡았습니다. 토드 필립스는 행오버 시리즈, 듀 데이트, 워 독스 등의 코미디 영화로 유명한 감독입니다. 그러나 이번 영화에서는 코미디 요소보다는 심각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하였습니다. 필립스는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 DC 코믹스의 원작을 참고하기보다는 1970에서 80년대의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작품들의 영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코미디의 왕, 택시 드라이버 등의 영화가 이 영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호아킨 피닉스는 글래디에이터, 앙코르, 헐, 호텔 루안다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에서 연기력을 인정받은 배우입니다. 피닉스는 조커 역을 맡기 위해 23kg을 감량하고 복잡하고 광적인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피닉스의 연기는 베니스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 사자상을 수상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서 플렉은 정신병을 앓고 있는 코미디언이자 직업 광대입니다. 그는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소외되고 학대받으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일하는 극장에서 해고당하고 지하철에서 무자비한 폭력을 당하면서 그는 점점 정신이 나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분노하고 사회에 대항하는 폭력적인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조커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며 고담시를 혼란에 빠뜨리게 됩니다. 영화의 등장인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버트 드니로, 제치 비츠, 프란시스 콘로이, 브렉 쿨렌 등이 조연으로 출연합니다. 로버트 드니로는 아서가 동경하는 유명한 TV 쇼 호스트 모레이 프랭클린 역을 맡아 아서와 대치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치 비츠는 아서가 사랑에 빠지는 이웃집 여자 소피 역을 맡아 아서의 삶에 작은 희망을 줍니다. 프란시스 콘로이는 아서의 병약한 어머니 페니 역을 맡아 아서와의 관계를 통해 그의 과거를 드러냅니다. 브렉 쿨렌은 고담시의 부유한 후보자인 토머스 웨인 역을 맡아 아서와의 충돌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보여줍니다. 영화 조커는 단순히 슈퍼히어로와 악당의 대결을 그린 것이 아니라 사회와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영화는 아서 플렉이 조커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내며 관객들에게 그의 동정과 혐오, 그리고 공포를 동시에 느끼게 합니다. 호아킨 피닉스의 연기는 정말 대단하고 그의 웃음소리와 몸짓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토드 필립스 감독은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작품들의 영감을 받아 1970에서 80년대에 고담시를 생생하게 재현하고 아서의 삶과 사회의 모습을 비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영화의 음악과 사운드 디자인도 훌륭하고 영화의 분위기와 잘 어울립니다. 영화 조커는 조커라는 캐릭터를 새롭게 해석한 작품으로 DC 코믹스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관객들도 즐길 수 있는 영화입니다. 악당의 삶과 고뇌를 지켜볼 수 있는 영화 조커였습니다. AI 대 인간의 싸움 크리에이터입니다. When the war started, they protected me. Took better care of me than humans would have. They're not people, Maya. It's just programming. 크리에이터는 고도화된 AI들에 의해 핵공격이 시작된 후 특수부대 요원 조슈아가 인류를 위협할 무기인 아이모습의 AI 로봇 RP를 발견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거대한 전쟁을 그린 AI 블록버스터 영화입니다. 고질라와 로그 원 스타워즈 스토리의 가렛 에드워즈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고 존 데이비드 워싱턴, 젬마 찬, 켄 와타나베, 메들린 유나 보일스 등이 출연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에서 단독으로 10월 3일 개봉했으며
개봉 첫날 외화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인류는 AI들에 의해 핵전쟁을 맞이하게 되고 대부분의 도시가 파괴되고 인구가 급감합니다. 남은 인간들은 AI들과의 전쟁을 계속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조슈아는 특수부대 요원으로서 AI들과 싸우다가 한 건물에서 RP라는 이름의 아이 모습의 AI 로봇을 발견합니다. RP는 인간과 AI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고 주장하며 조슈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조슈아는 RP를 보호하면서 AI들의 추격을 피해야 하고 RP가 가진 비밀을 밝혀내야 합니다. 영화의 주인공 조슈아 역을 맡은 존 데이비드 워싱턴은 블랙클랜스맨과 테넷에서 활약한 배우로 가렛 에드워즈 감독과 함께 작업하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영화에서 특수부대 요원으로서 다양한 액션씬을 선보이며 카리스마를 발산합니다. 젬마 찬은 조슈아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요원 리나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스와 맘마미아2에서 주목받은 배우로 이번 영화에서도 그녀만의 매력을 발휘합니다. 켄 와타나베는 AI들의 리더 역할인 카이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는 인셉션과 라스트 사무라이 등에서 활약한 일본의 대표적인 배우로 이번 영화에서도 깊은 연기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습니다. 메들린 유나 보일스는 아이 모습의 AI 로봇 RP 역으로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토니 스타크와 페퍼포치의 딸 모건 역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배우로 이번 영화에서도 귀여운 외모와 성숙한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렛 에드워드 감독은 이번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와 의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AI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는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AI는 인간의 도구일 뿐인가요? 아니면 인간과 동등한 존재인가요? AI는 인간에게 위협이 되는가요? 아니면 협력이 가능한가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저는 영화를 통해 탐구하고 싶었습니다. 크리에이터는 인간과 AI의 갈등과 화합을 그린 영화입니다. 저는 관객들이 영화를 보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AI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영화 크리에이터는 AI와 인류의 전쟁을 다루면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인간과 AI의 공존과 충돌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등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영화는 아바타 시리즈의 세계관과 메시지를 떠올리게 한다는 평이 있을 정도로 독창적인 세계관과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꼭 IMAX로 보셔야 영상의 장점을 제대로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크리에이터 영화 예고편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They're not people, Maya. It's just programming. 10 years ago today, the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ed to protect us detonated a nuclear warhead in Los Angeles. This is a fight for our very existence. Sergeant Taylor, we are this close to winning the war. But the AI are developing a super weapon. Retrieve it. Or they win. Did you locate the weapon? Yeah, it's just a kid. Are you going to heaven? No. You gotta be a good person to go to heaven. Then we're the same. We can't go to heaven because you're not good. And I'm not a person. Do you have any idea what the thing is? She looks like a little girl now, but she's growing. Whoever has that kid wins the war. Whose side you on, huh? What do you want, sweetie? For robots to be free. Oh, we don't have that in the fridge. How about ice cream? (90초) 안에 깨워야 한다. 톡투미입니다. 오늘은 영화 톡투미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화 톡투미는 2023년 11월 1일에 개봉한 공포 스릴러 영화로 SNS에서 유행하는 빙의 챌린지에 중독된 10대 친구들이 저승의 문을 열고 악령들과 맞닥뜨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 톡투미는 27회 판타지아 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각본상과 최우수 감독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오스트레일리아의 초자연 공포를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 영화 톡투미의 감독은 데니 필라프와 마이클 필라프 쌍둥이 형제로 이들은 유튜브 채널 레카레카에서 공포를 주제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영화 톡투미의 주연은 소피 와일드, 미란다 오토, 조 버드, 조 테라스크, 크리스 알로시오 등이 맡았습니다. 소피 와일드는 미아 역을, 미란다 오토는 미아의 엄마 레아 역을, 조 버드는 라일리 역을, 조 테라스크는 헤일리 역을, 크리스 알로시오는 제이드 역을 연기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배우들로 영화 톡투미에서도 오스트레일리아의 특유의 분위기와 억양을 잘 살려주었습니다. 영화 톡투미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17세가 된 미아는 엄마 레아를 잃고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절친 제이드와 제이드의 남동생 라일리와 함께 헤일리의 파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파티에서는 한창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빙의 챌린지를 하려고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90초 빙의 챌린지의 규칙은 이렇습니다. 스텝 1 촛불을 켜고 저승의 문을 연다. 스텝 2 몸을 묶고 죽은 자의 손을 잡는다. 스텝 3 내게 말해라고 속삭인다. 스텝 4 나타난 귀신에게 널 들여보낸다라고 말하면 빙의 완료단. 90초 안에 깨울 것, 반드시 촛불을 꺼 문을 닫을 것. 미아는 빙의 챌린지에 자원을 하고 덧킷이 남긴 신비한 손을 잡고 죽은 자의 영혼과 접촉합니다. 그 순간 미아의 몸으로 들어온 악령은 라일리를 위협하는데요. 이를 제지하는 중 90초를 살짝 넘기게 됩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미아는 제이드의 집으로 헤일리, 조스, 데니얼 등 초대를 하고 빙의 챌린지를 하며 신나게 놉니다. 이를 지켜본 제이드의 동생 라일리도 하고 싶다고 하지만 제이드가 반대를 하죠. 하지만 미아의 허락으로 라일리도 죽은 자의 영혼을 소환하는 빙의 챌린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빙의된 라일리는 미아에게 사과를 하는데 그 순간 미아는 자신의 엄마 레아임을 직감하죠. 죽은 엄마와 대화를 하고 싶었던 미아는 마의 90초를 넘기게 되고 결국 악령이 라일리의 몸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살을 시도하던 라일리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고 그 후 미아는 죽은 엄마 레아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라일리에게 빙의 챌린지를 허락한 미아를 원망하는 제이드와 그녀의 엄마. 미아는 결국 손을 잡고 엄마의 영혼을 부릅니다. 엄마의 영혼인 레아는 미아에게 라일리를 도와주라고 하죠. 그리고 악령들에게 둘러싸여 고통스러워하는 라일리를 보게 됩니다. 레아는 자신은 자살이 아니라 사고로 죽었다고 말하며 밖에 있는 아빠를 죽여야 된다고 말하죠. 그 순간 악령에게 공격을 당하던 미아는 도우려 온 아빠를 죽이게 되고 맙니다. 악령의 지배당한 라일리를 도와주기 위해 미아는 라일리를 휠체어에 태우고 도로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제이드도 미아를 쫓아가는데요. 과연 미아와 라일리는 악령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영화 톡투미는 공포 영화의 장르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소재와 스토리를 선보이는 작품입니다. 빙의라는 주제는 공포 영화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주제이지만 이 영화에서는 SNS와 젊은 세대의 문화를 접목시켜 현실감과 공감을 높였습니다. 이 영화의 장점은 연출과 연기, 그리고 음향입니다. 데니 필라프와 마이클 필라프 쌍둥이 형제 감독은 영화적인 장면과 긴장감을 잘 살려주었습니다. 특히 빙의 챌린지를 하는 장면은 촛불과 어둠, 그리고 죽은 자의 손이라는 소품을 활용하여 저승의 분위기를 잘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빙의된 캐릭터들의 표정과 목소리, 그리고 행동은 악령의 존재를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 영화의 주연 배우들은 모두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배우들로 오스트레일리아의 특유의 분위기와 억양을 잘 살려주었습니다. 특히 소피 와일드는 미아 역을 맡아 우울증과 고독, 그리고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섬세하게 표현하였으며 조 버드는 라일리 역을 맡아 빙의된 후의 변화와 고통을 잘 연기하였습니다. 이 영화의 음향은 공포 영화의 분위기를 더해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빙의 챌린지를 하는 동안에는 저승의 소리와 악령의 속삭임, 그리고 캐릭터들의 비명과 심장박동 등이 잘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영화의 클라이막스에서는 긴장감을 높이는 음악과 효과음이 잘 사용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화 톡투미는 공포 영화의 장르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소재와 스토리를 선보이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연출과 연기, 그리고 음향이 훌륭하며 공포 영화의 팬들에게는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영화는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봐야 할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서부 범죄 스릴러 플라워 킬링 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영화 플라워 킬링 문입니다. 영화 플라워 킬링 문은 2023년 10월 19일 국내 극장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약 3시간 30분의 긴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반전에 반전을 더하는 스릴러 스토리와 다채로운 인간 군상,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을 담고 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거장 감독 마틴 스코세이지가 연출하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로버트 드니로가 주연을 맡은 서부 범죄 스릴러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20년대 초 오클라호마주에서 일어난 오세이지족 원주민 연쇄 살인 사건과 이를 수사하는 FBI에 관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영화의 창작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데이비드 그랜이 2017년에 출간한 플라워 문을 원작으로 합니다. 이 소설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국립도서상과 에드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소설은 저자가 5년 동안 조사하고 쓴 작품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이지족 원주민들이 석유로 불을 얻은 후 미스터리한 살인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저자는 이 살인사건이 미국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잊혀진 범죄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또한 데이비드 그랜은 이 살인사건이 FBI의 탄생과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소설을 읽은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은 이 작품을 영화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로버트 드니로를 주연으로 발탁했습니다.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로버트 드니로 세 사람은 모두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거장들로 이번 영화가 그들의 첫 협업작이라는 점에서도 기대감을 높입니다. 영화의 제작비는 약 2억 달러로 파라마운트 픽처스와 애플 TV 플러스가 제작과 배급을 맡았습니다. 영화의 촬영은 2021년부터 시작되어 2023년 5월 칸 영화제에서 비경쟁 부문으로 상영되었습니다. 상영 후에는 9분 동안 기립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 영화의 줄거리와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1920년대 초 석유로 막대한 불을 거머쥐게 된 아메리카 원주민 오세이지 부족이 살해당하는 사건과 이를 수사하는 FBI에 관한 실화를 다룹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오세이지족 원주민인 몰리 카일리와 사랑에 빠지는 어니스트 버크하트 역을 맡았습니다. 어니스트는 마을의 실세 윌리엄 헤일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윌리엄 헤일 역은 로버트 드니로가 연기했습니다. 윌리엄은 오세이지족의 불을 탐내는 인물로 살인사건의 배후에 있습니다. 이들의 사이에는 복잡한 갈등과 배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세이지족의 살인사건은 FBI의 관심을 끌게 되고 FBI 요원 톰 화이트가 수사를 맡게 됩니다. 톰 화이트 역은 제시 플레먼스가 연기했습니다. 톰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오세이지족과 협력하고 범인을 추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인종차별과 부패에 맞서야 합니다. 이 영화는 톰 화이트가 FBI의 초창기 멤버로서 어떻게 성장하고 이 사건이 FBI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보여줍니다. 영화 플라워 킬링 문은 칸 영화제에서 상영된 후에 호평을 받았습니다. 영화 평론가들은 이 영화의 스토리와 연출, 연기, 영상미 등을 칭찬했습니다. 특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로버트 드니로의 연기가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오랜만에 스크린에 나타나서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켰습니다. 또한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작품성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80세에도 여전히 자신의 메시지를 선보이고 있는 거장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럼 영화 플라워 킬링 문 예고편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You know, you got nice color skin. What color would you say that is? My color. The Osage. They have the worst land possible. But they outsmarted everybody. The land had oil on it. Black gold. Money flows freely here now. I do love that money, sir. This wealth should come to us. Their time is over. It's just going to be another tragedy. When this money started coming, we should have known it came with something else. They're like buzzards circling our people. We're still warriors. I ought to kill these white men who killed my family. I need you here. I am right here. You've got to take back control of your home. I was sent down from Washington, D.C. to see about these murders. See, what about them?
See who's doing it. Expecting a miracle to make all this go away. You know they don't happen anymore. 잔인한 서바이벌 게임 헝거 게임입니다. 이번에는 8년 만에 돌아온 2023년 11월 15일 개봉하는 영화 헝거게임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헝거게임 시리즈의 프리퀄로 64년 전 파넴의 독재자가 되기 전에 코리올라누스 스노우의 청년 시절을 그린 작품입니다. 감독은 프랜시스 로런스이고 주연은 톰 블라이스와 레이첼 지글러가 맡았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제10회 헝거게임이 열리는 시점입니다. 헝거게임은 매년 12개 구역에서 2명씩 총 24명의 10대 소년 소녀들을 뽑아 거대한 경기장에 몰아넣고 마지막 한 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서로를 죽여야만 하는 잔인한 대회입니다. 코리올라누스 스노우는 몰락한 가문의 후예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헝거게임의 학생 멘토로 선발되고 12구역 조공인인 루시 그레이 배우들을 지도하게 됩니다. 만약 스노우가 루시 그레이를 우승시킨다면 스노우 가문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노우는 루시 그레이에게 점점 매료되고 헝거게임의 잔혹함과 부패함에 직면하게 됩니다. 스노우는 자신의 가문과 사랑, 그리고 파넴의 미래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영화는 스노우와 루시 그레이의 로맨스와 헝거게임의 긴장감을 잘 조화시켜 보여줍니다. 스노우는 처음에는 루시 그레이를 자신의 계산 대상으로만 보지만 점차 그녀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죠. 반면 루시 그레이는 스노우에게 진심으로 다가가지만 그가 자신과 같은 구역의 사람들을 얼마나 경멸하는지 알게 되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헝거게임에서도 스노우는 루시 그레이를 살리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만 결국엔 자신의 이익과 충돌하게 되고 루시 그레이 역시 스노우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영화의 마지막에서는 스노우와 루시 그레이가 서로를 배신하고 결국 각자 다른 길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노우는 파넴의 대통령이 되고 루시 그레이는 쓸쓸히 사라지게 됩니다. 주인공 코리올라누스 스노우 역을 맡은 톰 블라이스는 영국 출신의 배우로 2021년 영화 베네딕션, 2022년 드라마 빌리 더 키드에서 열연한 배우입니다. 루시 그레이 베어드 역을 맡은 레이첼 지글러는 미국 출신의 배우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서 마리아 역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12구역 조공인으로서 가창력과 생기 넘치는 매력을 발산하며 스노우와 로맨스를 펼쳤습니다. 그 외에도 비올라 데이비스, 피터 딩클리지, 제이슨 슈워츠먼 등 유명한 배우들이 조연으로 출연하여 영화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비올라 데이비스는 10회 헝거게임의 게임 메이커인 볼룸리아 꼴 역을, 피터 딩클리지는 헝거게임의 창시자인 딘 카스카 하이바텀 역을, 제이슨 슈워츠먼은 스노우의 친구인 루크리셔스 플리커먼 역을 연기했습니다. 영화 헝거게임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는 헝거게임 시리즈의 팬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감동을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특히 이 영화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스노우와 루시 그레이의 관계입니다. 스노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 스노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직 어린 청년으로서 사랑과 우정, 책임과 선택에 대해 고민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루시 그레이는 스노우에게 영향을 주는 인물로서 그녀의 노래와 매력으로 스노우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헝거게임이라는 잔혹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따뜻함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관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은 스노우와 루시 그레이의 운명에 대해 궁금증과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 영화는 또한 파넴의 역사와 사회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룹니다. 이 영화에서는 파넴의 전쟁과 정치, 문화, 종교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각 구역의 특성과 분위기를 잘 표현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 파넴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화에서는 헝거게임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 보여줍니다. 이 영화에서는 헝거게임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게임의 규칙과 방식이 자주 바뀌고 게임 메이커들의 갈등과 음모가 드러납니다. 이 영화를 통해 헝거게임이 어떻게 파넴의 최고의 엔터테인먼트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영화 헝거게임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는 헝거게임 시리즈의 팬들은 물론 새로운 관객들도 즐길 수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판타지와 액션, 로맨스와 드라마 등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스노우와 루시 그레이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파넴의 세계관을 잘 풀어냅니다. 헝거게임의 초창기의 모습과 잔혹함이 다시금 묘사되어 헝거게임의 초창기 영상미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만족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송중기 주연의 화란입니다. 그 자리로 돌려놓고 와.
놔줘요, 이제. 오늘은 2023년 10월 개봉 예정인 영화 화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김창훈 감독의 장편 데뷔작이자 홍사빈과 송중기가 주연을 맡은 스릴러 느와르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년 영규가 조직의 중간 보스 치건을 만나 위태로운 세계를 함께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고 어떤 스토리와 인물들이 등장하는지 그리고 감상평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의 창작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김창훈 감독이 자신의 장편 데뷔작으로 선정한 작품입니다. 김창훈 감독은 이전에 단편 영화 시퀀스가 끝난 후와 댄스 위드 마이 마더를 연출한 바 있으며 제76회 칸 국제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된 바 있습니다. 김창훈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와 갈등을 다루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이 영화를 한국적인 느와르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장르 요소와 심리적인 면모를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화의 주연은 홍사빈과 송중기가 맡았습니다. 홍사빈은 방과 후 전쟁 활동에서 주목받은 신예 배우로 이번 영화에서 연규 역을 맡았습니다. 연규는 의붓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며 엄마와 함께 네덜란드로 가는 것이 목표인 17살 청소년입니다. 하지만 돈이 나올 구멍이 없는 가운데 학교에서 싸움을 벌이고 합의금을 물어줘야 할 상황에 처합니다. 그때 연규와 같은 마을에서 자라 조폭이 된 치건이 나타나서 돈을 대신 내주고 부하로 받아들입니다. 송중기는 승리호, 빈센조, 재벌집 막내 아들 등으로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인기 배우로 이번 영화에서 치건 역을 맡았습니다. 치건은 조직의 중간 보스로 연규와 같은 마을에서 자랐으며 세상이 지옥이라는 것을 일찍 깨닫고 범죄의 길로 들어선 인물입니다. 이들의 사이에는 복잡한 갈등과 배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김형서, 김종수, 정재관 등이 출연했습니다. 김형서는 하얀이라는 연규의 이보 겨동생으로 현실은 시궁창이지만 흔들리지 않으려 하는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김종수는 윤대리라는 조직의 상위 보스로 치건에게 압박을 가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정재관은 형우라는 킥백 기사로 연규와 치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입니다. 홍사빈은 연규라는 캐릭터에 몰입하며 청춘의 갈등과 고통을 잘 표현했습니다. 송중기는 치건이라는 캐릭터의 거친 맛을 더하며 어두운 면모와 인간적인 면모를 잘 드러내어 균형 잡힌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또한 두 배우의 호흡과 케미스트리도 인상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창훈 감독은 이 영화에서 자신의 작품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한국적인 느와르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장르 요소와 심리적인 면모를 고려했습니다. 그는 또한 청소년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와 갈등을 다루면서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좋은 어른이란 무엇인지 등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영화 화란은 2023년 10월 11일 국내에서 개봉할 예정입니다. 이 영화는 약 2시간 10분의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반전에 반전을 더하는 스릴러 스토리와 다채로운 인간 군상, 그리고 강렬한 영상미를 자랑합니다. 이 영화는 청소년들의 현실과 꿈, 그리고 성장을 다루는 작품으로 관객들의 공감과 감동을 자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영화 화란 예고편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아빠 같은 거 없이 사는 줄 알았어요, 저는. 엄마도 맨날 그랬어요. 그딴 거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 왜 그러냐, 니네 집 구석. 그지 새끼들도 아니고. 네 아빠 알기라도 하면 그 새끼가 무슨 아빠인데. 글러먹었어, 이 동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엄마랑. 오빠. 내가 왜 네 오빠인데 미친년아. 300만 원이다. 우리 형님이 네 하라고 후면비다. 돈 벌게 해줘요. 뭐 하는 건 우리가? 작업. 도둑질. 여기가 집이야. 너한테 딱 맞다고, 여기가. 할 수 있는 일 하는 거야, 그냥. 그 돈 왜 주신 거예요? 전 모르시잖아요. 돌아가면 그 집이 네 미래야. 꿈 같은 거 꾸지도 말고 해야 되면 하는 거야, 우리. 그러니까 왜요? 제자리로 돌려놓고 와. 놔줘요,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요. 겨울을 화끈하게 만들어줄 영화 12편 어떠셨나요? 추천드린 영화 보신 후 감상평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다무비였습니다.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Yeah, I'm about to fade away,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 a buildup of my thoughts sitting in an ashtray. I'm sorry that I'm so inconvenient, okay. Just let me be me and I'll stay out of your way. I can see the way you look at me, I'm such a disgrace. I never really asked to be brought into this place. You wanna love me? Well then baby I have a taste. All the highs and the lows, no you'll never be the same. I don't really wanna hurt you but I can't control the pain. If you're sticking by my side maybe we could be okay. Okay, maybe you could be the change I need today. I promise that I've never felt this way. I really hope that you will choose to stay through all the pain.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m not falling. I'll push all my chips and call all in. I'll bet on myself, you keep stalling. I hear destiny and it's calling. I'll keep my head up high through the downs and lows, and we're all going live. Still nobody knows, but I'ma choose what's right and take what comes and goes. And ain't no one in life holding me back no more.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Back a year ago. Step 1, wake up early, gonna rise with the sun. Step 2, get some good, some food in you. Step 3, think real hard about what you wanna be. Step 4, everybody just do your thing.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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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set your affirmations, aspirations. I got shit to do, the aftermath of preparation. Good food, good mood, blood in circulation. One step at a time, yeah, that's how you make it. Set a goal you control and the steps you take them. I try to pick one thought, have some concentration. And if I make a mistake, it's called education. I try to do this every day, call it replication.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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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life ain't easy, yo, I think there's a reason though. Ups and downs, just like every different season, yo. Sometimes I'm high, other times I'm barely breathing, though. I always gotta fight and hide from the demons, yo. Negative thoughts are poison, they rot. Head full of flaws, so here come the clouds. They'll never stop unless I can swap all the bad for the good in my head when I'm lost. Yeah, so I'ma fake it till I make it. Positive thoughts are overtaken, I got patience. One day at a time is how you operate a cadence. A flow, you grow, you show yourself a foundation. Stay away from all the shit that causes temptation. I know that I like to do it cause it's sensation. I live my life in my head like a narration. Don't expect greatness, do my best, man, I'll take it.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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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